30대 직장인 미혼 여성입니다. 회사 생활을 한 지 6, 7년 차라 위로는 선배들 대접하랴 아래로는 후배들 가르치랴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은데요. 제 고민은 바로 한 여자 선배 때문입니다. 40대의 이 선배는 결혼해서 아이까지 키우면서도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있어서 여자 후배들 사이에서는 부러움을 사고 있기도 했죠. 하지만 같은 팀으로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그 생각이 싹 사라지게 됐습니다. 프로젝트 기한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야근이 잦아지기 시작하자 이 선배는 아이 학교에 데리러 갈 시간이야. 아이가 아파서 어떡하지? 어머나 오늘 시어머니가 생신이시네. 5만 가지 이유를 들어서 칼퇴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눈치를 보면서 4시, 5시쯤에도 퇴근을 하더라고요. 물론 본인의 업무는 다 해오긴 하지만 회사 일이라는 게 자기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후배들이 다 허덕이며 야근하고 있을 때도 그 선배는 먼저 가서 미안 하면서 어찌나 밝게 떠나시던지. 그리고 팀장님은 가정이 있으니까 아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란 말에 미혼인 저는 한숨만 내쉽니다. 같은 여자로서 부끄럽기도 하고요. 저렇게 남에게 피해주면서 회사 생활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제가 잘못된 걸까요? 하셨네요. 근데 이 30대 직장인 미혼 녀석은 네. 여성을 가정한 남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혼 여성이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도 애를 키우는 엄마로서 반격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분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일단 저는 팀장님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그쵸? 팀장님도 제 역할을 못하고 계시고 그리고 같은 여자로서 부끄럽기도 한다는 말도 너무 공감 가고 왜냐면 결혼하고 아기 있고 이런 게 회사 일에 지장을 주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렇죠. 이제 그런 사정을 배려해줄 수는 있지만 이게 내가 나서서 나를 스스로 배려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 할 때 막 여자는 뭐 이래서 안 되라던가 물론 그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런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그냥 팀 프로젝트를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한다면 이런 분들 때문에 여자들이 이제 사회생활 할 때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연 주신 분을 같은 여성끼리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프로젝트를 같이 할 때 이게 문제잖아요.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는데 다 같이 남아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미안 나는 가야 돼. 뭔가 면죄부를 받는 느낌. 여기에 보면 물론 본인 업무를 다 해오긴 하지만 이게 사실 보면 이분 일 처리는 되게 잘하시나 봐요. 팩트. 일 처리 되게 잘하셔. 근데 먼저 가면서 나 먼저 갈게. 미안해서 어떡해. 이러는 게 너무 싫은 거죠. 네. 왜냐면 팀이니까 사실 이렇게 따지면 그럼 내 업무 나도 집에 가서 해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야근 안 하고. 이 선배님 자체가 사회생활을 정말 못하고 있는 게 보여요. 네, 배려를 전혀 하지 않아요. 배려도 하지 않았고 사회생활을 할 때 사과는 정말 진정성 있게 해야 되는 건데 왜 팀장님한테만 배려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양해를 구했는지 팀원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네, 그건 필요하죠. 팀원들은 매번 야근을 하고 뒤치다거리를 하고 그래서 불만이 쌓이는데 1시간 일찍 2시간 일찍 가고 야근에서도 빠지는데도 매번 하는 말은 먼저 가서 미안 영혼 없는 미안을 했다는 거죠. 얄밉잖아요. 얄밉죠. 그러니까 그 얄미움이 정말로 감동적이게 나도 저 나이가 되면 미안할 상황이 되겠지만 나도 저 언니처럼 저 선배처럼 해야 되겠다라는 본보기가 있어야 되는데 본보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같아요. 이 사람이 뭐 아이 데리러 가야 되고 남편 야근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40대 선배께서 이런 일이 없을 때는 남아서 야근을 하고 남보다 더 하고 이랬다면 사실 이렇게 그렇죠. 후배가 불만을 안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핑계 저 핑계에서 계속 빠졌기 때문에 불만이 쌓였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실제 이런 것들이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본 바로서는 이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함께 스케줄을 맞춰야 하는 동료들에게 먼저 물어보고 양해를 구하는 게 저도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나도 일이 있지만 그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제가 해줄게요. 먼저 가세요가 이게 협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팀장님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누구와 교대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루어졌다라면 충분히 좋았을 텐데 이거 경우에는 우리 학교로 치자면 선생님한테 쪼르르 가서 선생님 이거 하니까 제가 저거 하게 해주시고 이런 거 같이 돼버린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동료들 입장에서는 누가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 맡은 일들은 너네가 해줘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소통에 있어서 전혀 이분은 사회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팀원들에게 먼저 배려도 구하고 이게 유대 관계가 정확하게 형성이 돼 있었다면 이 정도의 불만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팀장님도 잘못이라고 말을 한 게 선배 나이가 많아서 이해해 주는 게 전 이해가 안 돼요. 나이가 많아서 뭐? 그러면은 더 본보기를 보여야 선배 아닌가?
근데 선배가 나이가 저렇게 하니까 많아서- 저도 할게요.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전 어려서 갈게요. 어려서 차려서 저는 그렇게 갈랍니다. 저는 어려서 철이 덜 들어서 가볼게요. 이렇게 해도 될 그러니까 거라는 것처럼. 팀장님의 조율 방식도 방관하시는 잘못됐어요. 거죠. 일단 오늘 일찍 갔으니까 이때 못한 업무들은 이렇게 같이 조율해서 다시 분배를 한다거나 분배를 해라. 어. 이 한마디만 해줬어도 팀원들이 이렇게 서운하지 그러니까.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 사실 이 팀장님도 자기가 불편한 얘기 하기 싫으니까 그냥 그냥 너네가 좀 더 고생해 이런 거죠. 저는 이런 사람도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역할 하라고 관리직에 앉힌 건데. 맞아요. 왜 팀장은 꼭 야근을 시키지? 자, 원론으로 저는 들어가보겠습니다. 너무 싫어. 원론 예. 야근만 없으면 될 일. 사실은 우리나라가 되게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근을 엄청 많이 해요. 아니 그러면 다른 팀원들한테 이걸 야근을 줄 게 아니라 이 팀장이 어떻게 보면 좀 교통 정리를 해서 네. 애가 빠질 때 그래 너희들도 한번 쉬어라든가 이런 그렇지. 식으로 해야 되는데 맞아. 이게 안 불평등했던 되고 거지. 그냥 그 사람만 쭉 빠지니까 이 일을 또 배분하니까 또 야근이 느는 거야. 맞아. 그러면 저 사람만 철천지 원수가 되고 그쵸. 그 팀장은 오히려 더 자유로운 거야. 방관자가 된 네. 거지.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희생양이 된 것 같아요. 또 네. 어떻게 보면 팀장이 오히려 목표를 정확하게 주고 그쵸. 며칠 기한까지 너가 어떻게든 해와라 이런 식으로 줘버리는 게 낫지. 협업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협업하는 것도 많이 없어 보이는데. 자, 진짜 그러면 이 분이 사연 주신 분이 이제 이 솔루션을 받을 때 우리 팀장님 바꾸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의 사연에서 일단 바꿔볼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면 나라면 이 상황에서 팀장에게 가서 말한다, 뭐 선배에게 가서 말한다, 사장실 올라간다 등등. 나 쪽에서 해낼 수 저는 있는 일이 솔직히 잘 뭐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동안의 어떤 사회생활에 빗대어서 봤을 때 저는 솔직히 그냥 제가 더 일하고 말지 그냥 이러고 말았어요. 왜냐면 다들 내가 그렇죠. 내가 이거를 뭐 가서 뭐 팀장한테 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한들 사실 일단 첫 번째 개선되지 않고 두 번째 말하고 나서 괜히 더 불편해져. 그러니까 그래 내가 더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저는 될지. 싫은 이야기는 해요. 팀장님에게라도 전 말했을 것 같아요. 일단 사장실은 아니더라도 이 팀의 수장에게 일단 말을 해서 이런 식으로 팀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자체를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신경을 안 쓰고 피 묻히기 싫어도 알고 있다는 것과 모르고 있다는 것의 차이는 저는 크다고 봐요. 그래요? 근데 아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저는 사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저는 과연 팀장이 모르실까요? 몰라서 가만히 알고 있는데 계시는 건 아닐 대충은 것 같은데. 알지만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라는 반응은 저는 많이 그렇죠. 받았어요. 아니 오히려 그렇죠. 그런 거죠. 팀장은 눈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넘어가면 이 사람 한 명만 양해를 구해주고 나머지 애들 다 그냥 끌고 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 배분도 다시 합시다라고 하면 네. 그때는 돌이킬 일이 수 많아지죠.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팀장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겠죠. 그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나의 권리 주장은 해야 된다고 아니 생각을 너무 하거든요. 교과서적인 게 맞긴 맞는데 제 말은 이제 이게 공동체 사회생활이잖아요. 힘들죠, 그리고 힘들어. 사회생활에서는 선후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더 내가 해야 되는 것 같아. 말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죠. 근데 말을 했을 때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거나 뭔가 오히려 상황이 더 불편해지거나 이럴 수가 있어서 조심스럽다. 그래서 공동체로 소리를 내야 된다. 다 같이 얘기하는 네. 거는 전 그렇죠. 찬성인 그게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 시일이 걸리거든요. 공동체로 우리가 이야기를 모아서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바뀔 수는 그럴 공동체였다면 진짜 바뀌었겠죠. 근데 시일은 분명 걸리는데 제가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한 바 시일은 걸리지만 신경은 써줘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나의 권리잖아요. 네. 나의 그렇죠. 권리는 내가 말하면 돼. 근데 이거는 공동체. 누구를 그렇죠. 누구를 고자질이라고 하면 좀 말이 안 맞긴 한데, 그러니까 어떤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전 고자질이라 생각하지 않고 상대 우리 모두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항상 그러니까 그래서 공동체 오히려 힘을 빌어서 말했던 것 같아요. 그 여자 선배를 딱 찍어서 이야기하면 분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 그런 식보다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야근이나 이 팀워크 자체가 문제가 시스템에 있으니 문제가 이걸 있다. 개선해 그쵸, 그쵸. 구조를 바꿔야 돼. 네. 이거 안 돼. 이거 네. 혼자서 뭐 야근해봤자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야근 안 합니다. 기승전 이야기. 그러면 야근 안 됨.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육아 휴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내지는 저학년의 학부모들은 좀 더 일찍
조금씩 가게 해줘요. 네. 그리고 팀 프로젝트도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엄마들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고 미혼 여성들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공통된 주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공통 분모의 교집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따로 이렇게 팀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솔루션을 팀장님한테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보단 혹시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결혼을 앞두고 있고 결혼을 하게 될 건데 저희 안쓰럽다는 말을 좀 먼저 한 다음에 얼마나 선배가 먼저 갈 때 안쓰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도 곧 그런 입장이 될 건데 그런 입장이 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제안을 하게 되면 팀장님도 뭐 익히 겪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하지 않을까.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않은 방법이면서도 그럼요. 현명하게 네네.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겠네요. 네. 일례로 이런 케이스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 그 공기업들 이제 남성 육아휴직 같은 경우 사실 이제 공기업들은 이제 여성들 육아휴직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남자가 이제 육아휴직을 낸다 그러면 되게 그렇지. 색안경 끼고 보는 그렇지. 거죠.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 같은 경우 1년까지도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 한 건 뭐냐면 대화였어. 대화. 내가 이번에 이제 아이를 갖게 돼서 하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뭔가 할 게 있더라. 그래서 그 시기만 할 수 있는 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가 하고 싶은데 미리 좀 양해를 해줄 수 있겠냐라고 이제 상위권에 있는 그런 칩이나 이런 분들이랑 이야기를 먼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전공법을 하니까 더 길이 잘 열렸더라. 이런 맞아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공법은 뭐 정말 효과가 직방이라는 것은 그렇죠. 알겠어요. 실제 그런 식으로 해서 개척해서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전공법도 통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전공법을 했지만 돌아왔을 때 자리가 빠져 있다든지 발령이 난다든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제 지인이 그래서 저분이 육아휴직을 했기 때문에 나도 남자 아빠 육아휴직을 한번 써보겠다. 그래서 기대를 갖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돌아왔어요. 그분이 광주 사람이라면 저기 강원도로 발령이 났고요. 아이고. 그걸 지켜보는 입장에서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전공법이고 뭐고 회사에서는 경고 같았던 거죠. 남성들이 참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정말 획기적이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써보려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나 그 밑에서 이제 눈치 보고 있었던 사람들을 단칼에 잘라버리는 그런 거였죠. 아직까지도 남성 육아휴직이 확실히 사회적으로 너무 힘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아직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어디냐부터 시작해서 벌점을 주고 좀 익명으로서라도 좀 고발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부당함이 좀 가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법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는 거지. 네. 우리 아이나띠 선생님께서 아까 정리해 주시기로는 우리 팀장님께나 담당자를 찾아가서 그분을 직접 지목하지 않고 우리 이 시스템이 지금 불합리하다를 중점적으로 함께 얘기를 해보는 것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분도 안쓰럽다라고 얘기해야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봤던 다큐 중에 이제 프랑스의 뭐 디올 쪽에서 이제 그 패션쇼를 준비하는 다큐가 있었어요. 근데 내일이 패션쇼를 올리는 날이었어요. 근데 전날 이제 다들 이제 작업을 하는데 사실 그게 막바로 옷이 다 완성되지 않잖아요. 네, 또 이제 뭐 밤샘하죠. 디렉터가 디자이너가 이 옷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바꿔. 폼을 바꿔라 네. 이러니까 결국 다 뒤집어 쓴 거야. 그래가지고 세상에 여기 막 비즈가 엄청 달린 건데 이걸 다 뜯어가지고 다시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옷을 한 벌당 한 명씩 하게 돼 있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완전 독박 쓴 거잖아요. 하고 아유. 있는데 놀랬던 게 뭐냐면 네. 밤이 되니까 일이 끝난 다른 스튜디오 다 오는 거야. 그래. 같이 다 이걸 다 따고 오, 있더라고. 감동이다. 그래서 나는 유럽 애들 하면 지 밖에 모르고 이럴 줄 개인주의. 알았는데 개인주의. 그게 아니야. 팀이니까. 그거 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자 초과 시급 찍고 가요 이거 얼마 그래 네. 초과한 거 다 인정해준단 말이야. 그거다. 그거야. 그거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을 그거다. 충분히 누리면서 개인적으로 서로를 범람하지 않으면서 하지만 팀으로 뭉칠 그렇죠. 때는 그리고 내가 똘똘. 초과로 일을 하면 초과식을 받는 거지. 그치. 그게 너무 크다. 자 찍고 가요. 딱 이게
우리나라 완전 반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맞아요. 오. 협력을 원하지만 안 찢지 좋을 마. 때만 협력을 원하고 그리고 시급을 더 올려주거나 그렇진 않고 초과 시간 됐을 때 이거 배워야겠네요.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디올이라는 브랜드가 왠지 더 고급스럽게 뭔가 인간적인 그런 냄새도 나고 디올을 한번 방문을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래 오늘 귀인 스토리에서 귀인 있는 사연을 아까 안 뽑았는데 굳이 뽑는다면 오늘 디올이네요. 역시. 좋아요.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향수도 있고요. 네, 맞아요. 자, 그래요. 오늘 이렇게 또 두 가지 사연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정말 깊은 고민들 함께 나눠보고 다양한 솔루션도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귀인 있는 사연, 귀인 있게 전해드리는 귀인 스토리 4번째로 함께한 시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의 참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광주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정호의 희망곡 귀인 스토리 방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채택을 통해서 이렇게 열정을 쏟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도 귀인 있는 사연, 귀인 있는 이야기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귀인 스토리였습니다.